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 오후 6시 18분 비트코인 현재 5,500만원대 6,600만원대에서 약 1,000만원가량 정도 하락을 해주고 일봉상으로 양봉이 들어오면서 소폭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직전에도 양봉상 아랫꼬리 이런 식으로 달아준 다음에 저점 깨고 나서 약 10% 9.5% 정도의 소폭 반등, 이 정도의 반등은 보여줬었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이 여기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 10% 정도 올려줬을 때 약 5,800만원 선까지 한번 반등을 주고,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겠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면서 옆으로 이제 상당 구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옆으로 빼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새로운 바닥이 되면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하러 갈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월봉상으로 비트코인 1월 월봉이 이런 식으로 마감을 윗꼬리가 크게 단 음봉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보통 그 뒤에 세 달, 여기도 보시면 때리고 하나 둘 세 달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세 달의 음봉, 여기도 하나 둘 셋 나오고 소폭 반등 해주죠. 여기도 반등. 자, 그렇기 때문에 올렸던 이 세 개의 양봉을 다시 내리는 음봉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3만 달러 정도에서 또 지지를 받는 모습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형태, N자로 가주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냉정하게 차트를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한 두세 달간의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고, 그럼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 큰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내려왔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4,500만원 선에서 4,800만원 선 요 정도 박스 정도를 딱 터치를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아마도 요때와 같은 횡보권을 어느 정도 그려주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이런 식의 형태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상당히 세게 반등을 해준 다음에 충분히 눌려주고 제대로 된 반감기 이후에 불장 펌핑이 쭉 이런 식으로 터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치는 이 정도 자리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눌리면 나올 수 있지만, 이 눌리는 박앤세일 기간이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강력한 제대로 된 반감기 이후에 불장 펌핑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번에 좀 기술적 반등이 이 구간에서 이제 V자로 세게 터져주면서 거의 7천만원 선까지 근접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8천만원 선이 이제 최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번에 7천만원 선까지, 물론 7천만원을 찍진 못했지만 6,800만원 정도 선까지 가지고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매물 박스, 최고점 매물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 다음 상승에는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천만원까지 살짝 이제 깨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떨어질 때마다 약간 분할로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여유 있게 장기적 관점에서 떨어질 때마다 산다,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25년도 정도에는, 24년에는 지금 23년부터 상승이 나온 기조가 24년 초반부에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4년에 뭐 쭉 이제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 해도 결국에는 25년에 이걸 뚫어내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빠지는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평단을 낮추면서 때를 기다리다 보면 다시 한번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떨어지면은 박앤세일 죽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바로 고래 마인드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측의 고래입니다. 이 고래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좀 팔아왔어요. 물량을 이제 팔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바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가격이 빠지니까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 매수세가 다시 한번 어느 지점까지 채워질 것이냐.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량을 줄였고,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쭉 이렇게 빠져서 3만 달러까지 이탈을 한다 해도 계속 아마 매수세는 들어올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매도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고래들도 이런 바닥권에서의 매수로 이제 떨어질 때마다 더 산다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저는 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켜주는 이 5,250만원대의 이 바닥권, 제일 좋은 거는 이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러 간다라고 하면 이 윗꼬리만 먹어줘도 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관점인데, 만약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계속 저점을 깨고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은 3달 정도의 조정, 이런 식으로 3달 정도 조정 주고 반등,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3달 정도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추세선, 길게 보면 이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속에서 이번에 나온 이 오버쇼팅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해주는, 과열을 시켜주는 하방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추세선과 맞닿는 구간, 대략적으로 이제 4,500만원 정도 선이 되겠죠. 여기를 닿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후에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하러 가는 이런 흐름,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이고, 이번에 조정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가기 위한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일단 진짜 제대로 된 불장 펌핑 같은 경우에는 과거 비트코인 반감기 6개월에서 1년 뒤부터 나왔거든요. 지금 반감기가 24년 4월에 3개월 뒤에 잡혀있죠. 그래서 17년도에 펌핑이 왔었고 21년도에 펌핑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 21년도 펌핑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대로 된 출발은 요때 20년도 10월부터 했어요. 요때죠. 20년도 10월부터 제대로 된 펌핑이 나왔다. 그러면 24년 10월 정도부터 제대로 된 펌핑이 또 나올 수 있다. 4년 주기로 이제 반감기 이후의 펌핑을 이제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부터 한 여름 정도까지 눌려주고 이후에 이렇게 쏘는 반감기 불장 펌핑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24년에서 25년 넘어가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최대 기회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트들도 꿈틀꿈틀 한다는 겁니다. 알트들도 지금 워낙에 작년 23년에 워낙에 반등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24년 4월 이후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제대로 된 펌핑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3, 4차례 미국의 금리 인하 또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빠르면 이제 3월부터 금리를 내릴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달러를 찍어낼 것이다. 그러면은 돈을 찍어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찍어낸 돈들이 실물 투자 자산, 금이나 부동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물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을 촉발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5월 달에 이제 지금은 연기가 한번 됐죠. 1월 달 데드라인들은 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5월 달 최종 데드라인에 맞춰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또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눌려봤자 240만 원이다. 이 구간에서도 반등 주고 쭉 눌렸을 때 마이너스 40%까지 빠졌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이제 급격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죠. 요 정도 각도랑 좀 비슷한 각도를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빠진다라고 했을 때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 빠져봤자 240만 원.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좀 눌려놨다가, 지금부터 쭉 눌려놨다가 이더리움 ETF 막 얘기 나오면서 한두 달 눌러놓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한 흐름, 그리고 여기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터지면서 비트도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빠지는 흐름 나왔죠. 그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죠. 올라가고 나서 400만원 정도 뚫어준 구간에서 ETF 승인 짝짝짝 하고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의 빅픽처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제 이더리움도 조금 비트가 빠지니까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빠져봤자 240만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하나 7천만원 부근 뚫지는 못했지만은 그 근방까지 갔다. 그리고 8천이 최고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5년 전에 1비트가 1억을 넘기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더리움도 전고점 600만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렇게 월봉상 1월 월봉이 이런 식으로 음봉 윗골이 강하게 달아주게 되면은 직전에 상승을 주었던 어느 정도 이제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마이너스 50% 크게 볼 때는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거, 작년부터 끌어올린 거에 50% 정도 되돌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제 떨어주게 된다면은 박앤세일 기간으로 우리가 삼았을 때 더 큰 불장 펌핑을 먹을 수 있다. 제대로 된 이제 눌림이 끝나고 나면은 이미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되었고, 특히나 이제 알트들이 많이 못 올라갔던 알트들 위주로 제대로 된 상승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코인들이 좀 눌림은 있어도
결국에는 24년, 25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기대할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비트가 소폭 반등해 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비트도 어쨌거나 이 정도로 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단기적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어쨌거나 이제 반등 나올 만한 위치거든요. 이 정도로 내려봐갖고 원래 이 정도 내렸으면 여기서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내리는 흐름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다이렉트로 찍었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찍은 저점 대비 위로 10% 정도의 상승은 나올 수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더라도 일단은 한번 이제 살려주는 흐름이 조금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구간에서의 알트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아크 같은 경우에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많이 빠진 구간에서 오늘 반등이 나름 세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재 조금 묵직하게 주봉상으로 저점을 찍고 흐름을 돌리고 있는 코인들 중에는 이제 칠리즈가 있고 이 칠리즈는 상승하기 전에도 다 잡아드렸습니다. 이때 보시면 1월 13일이죠. 1월 13일 토요일에 칠리즈 0.07 지지해주면은 0.1에서 0.15까지 이런 식으로 이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 올리고 횡보 올리고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칠리즈로도 추천드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준수한 수익, 64% 수익,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올렸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코인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칠리즈 요날 1월 13일에 추천드린 이후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관점인데 일단은 이 칠리즈를 볼 때 여기서 쭉 올려놓고 한번 눌러놓고 반등이 세게 나오고 여기서 또 흘러내렸는데 저점 이탈을 안 했어요. 비트코인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상당히 가격 방어를 잘 해줬다. 그러면은 이제 이 칠리즈는 일봉상으로 가격 방어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흔들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있고 한 번 더 쏠 준비. 그랬을 때 이제 170원 정도까지는 좀 한번 올려줄만 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바닥에서 방향을 다시 튼다라고 했을 때 조금 길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구간에서 나름 세게 반등 줄 때 거의 400원까지 올리면서 260% 정도의 반등을 준 이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뭐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절반만 가도 저점 대비해서 약 이제 140% 정도만 올려준다라고 해도 여기 요 정도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있죠. 요 매물대가 바로 이제 200원 가기 전 매물대인데 그러면은 180원 정도 좀 목표로 이제 볼만하지 않나. 그 정도 주면은 단기적으로 좀 눌림은 나올 수 있지만 마찬가지 눌림 나오면 다시 이런 데서 사면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칠리즈도 좀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봉의 형태를 만들고 있다. 충분히 내려온 저점 구간에서의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도 않았고 칠리즈가 만약에 이렇게 쌌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추천을 못 드립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묵직하고 느리게 움직여주고 있고 요런 이후에는 좀 강하게 올려쳐주는 마지막 피날레 펌핑 이후에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피날레 빔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 많은 코인들이 그런 형태를 보여줬죠. 수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위도 좀 찔끔찔끔 올리다 한번 쭉 쏘고 지금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세이도 마찬가지죠. 주춤 올리다가 시원하게 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칠리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여기서 위로 한번 쭉 쏴주고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이 정도 내렸으면 반등 한번 35,000원에서 37,000원 정도까지는 줄 수가 있다. 왜? 아크가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아크가 쏘고 나서 쭉 내리다가 오늘 이렇게 반등을 쳐주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늘 해가지고 나름 50% 정도 올려준 반등이었어요. 굉장히 나름 센 반등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차트 형태가 지금 비슷한 형태로 이제 쭉 빠져줬을 때 수직으로 힘주고 줄줄줄 흘려내렸다가 일봉으로 양봉 마감하고 나서 이틀 정도 붙여주는 강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한번 위로 짜주고 조금 주춤하는 흐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도 3만원 지지는 어느 정도 해줘야 한번 이제 올려쳐주는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비트가 지금도 단기적 흐름으로 보시면 비트 4시간 봉 흐름으로 보시면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을 이제 세게 저점 갱신 계속 해주고 나서 공포감 극대화시켰는데 결국에 38,500달러 찍어주고 지금 약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온 건 아니지만 뭔가 힘을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쉽게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이제 위로 한번 쏴줄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반등 나오고 이렇게 빠진다 해도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올라갈 때 알트들도 힘을 한 번씩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 칠리즈,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오브스도 이제 주봉 형태에서 보시게 되면 힘 한번 세게 줬죠. 여기서 주고 여기서 더 세게 줬어요. 그리고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하게 되면 한번 기술적 반등 주고 이렇게 내릴 수 있다, 그런 관점입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관점이 아니에요. 단기 반등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메탈 이번 상승장에서 전혀 못 올라갔고, 이 메탈도 최근 차트 보시면 바닥에서 결국에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려가지고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으로 흐름을 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메탈은 저는 여기 고점 자리 3,200원에서 여기 4,000원 자리까지 우리가 목표로 보고 좀 더 들고 가볼만 하다.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이렇게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쏘는 형태도 나올 수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위로 쏘고 바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한 번이 좀 힘을 한 번 줄 수 있는 알트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로도 이때 상장하고 나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지금 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크게 봤을 때 이게 이 정도 올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칭 형태로 해서 직전의 고점들을 잡아먹는 형태의 대칭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이번에 1200원 매물대까지 먹어줬죠. 그럼 그 다음은 어디를 먹으러 갈 거냐. 1600원 매물대겠죠. 여기까지 메워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메워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00원 목표로 한번 찍어줄 수 있다. 여전히 이번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바닥 대비해가지고 최저점 500원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아무리 못 가든 조막손 세력이라고 해도 3배에서 4배 정도는 최저점 대비해서 올리는 패턴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는 그래도 목표로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아이오타도 마찬가지죠. 아이오타도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아크 그런 거랑 좀 비슷한 패턴입니다. 수직으로 힘준 다음에 줄줄줄줄 흘려 내렸다가 이제 양봉을 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거든요. 여기 단일 주봉상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눌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소화시키러 여기까지 갔다가 쌍봉 찍고 내리는 형태도 나올 수가 있어 보인다. 단기 반등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이 오른 코인들, 이런 거 아스타세이, 수익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번에 비트가 올라가면서 이제 반등 주는 게 저는 그렇게 이제 큰 찐반이라기보다는 약간 기술적 반등을 주고 35K까지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주고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 이렇게 내려가는 이 구간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코인들이 가장 크게 꼬꾸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비트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준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숏을 칠 수 있을 만한 코인이 아스타세이, 수익 이런 코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신규 상장한 코인들 중에서 조금 블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블러 코인 같은 경우에 차트를 굉장히 길게 전체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 태어났을 때 시초 단계에서 보면은 이때 믿기 어렵겠지만 5만원을 찍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업비트에도 없고 비트겟에서도 없고 바이낸스에서도 없던 시절에 그냥 이 블러 발행사에서 그냥 처음에 코인 딱 만들었을 때 5만원을 찍고 1000원까지 수직으로 그냥 미끄럼틀 타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코인이죠. 그래서 이 1000원대 자리에서 굉장히 오래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1,600원 정도를 단기 고점 자료로 해서 여기부터 계속 엄청나게 빠지면서 200원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업비트에 상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업비트에 상장되고 바이낸스에도 상장되고 비트겟에서는 요때 상장을 해가지고 비트겟 차트는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블러도 사실 내려갈 만큼 내려간 엄청난 저점 구간에서 지금 차트를 이런 식으로 지금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000원 매물대까지 일단은 먹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게 되면은 사실 매물이 굉장히 조금 가벼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쐈을 때 여기 고점 자리 1,600원에서 1,800원 자리까지 한번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쭉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비트코인이 많이 가격을 내릴 때도 블러는 좀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줬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많이 내려봤자 이제는 600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차트 흐름을 이제부터 이제 우상향하는 관점으로 이제 들고 가고, 세력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재매집이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일단 어차피 이 1,600원 자리까지가 그렇게 매물이 두텁지가 않아요. 업비트 기준으로 보시면
차트가 지금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지금 200원짜리가 거의 5배 올라가지 않았냐, 이걸 무서워서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사냐, 다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상장했을 때 고점 자리도 이미 이렇게 뚫어놓은 상황에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업비트 차트가 이게 전체 차트가 아니고 이 블러라는 코인의 전체 차트를 그나마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6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 자리 1400에서 1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그래도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눌릴 수 있는 자리예요. 이 블러도 이 박스 있죠, 이 박스 상단 자리가 이제 800원 정도인데 이번에 하락을 해줄 때 800원 자리를 나름 잘 지켰거든요. 살짝 깨긴 했지만 이 800원 자리를 나름 지키면서 여기서 반등 주고 지금 빠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재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 그랬을 때 최악의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40%까지 빠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 쭉 힘 한번 주고 40%까지 내렸다가 이후에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으로 또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쭉 40%까지 내렸을 때 700원 살짝 깨고 이런 식으로 700원에서 계속 공포감 주다가 700원 살짝 깼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블러는 결국에는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 이 오랜 박스권의 하단 자리죠. 523원은 절대 이탈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렸는데 여기를 깬다, 사실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시간이 굉장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의 흐름을 좀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눌려주게 되면 약 700원 이하에서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조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코인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코인들 한번 짚어봤고, 중요한 건 이제 비트의 흐름에 따라 알트들도 다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비트 알트 코인 들어가기 전에는 비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데 보통 주말에는 움직임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말까지도 저점 갱신이 안 나와주고 조금 옆으로 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제대로 된 반등 보여주고 또 빠지는 이런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스를 못 지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방 한번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건데,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살짝 그래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지금은 조금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시원하게 못 올라준 게 굉장히 찝찝하긴 합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흘러내려서 39,000달러를 저는 다시 가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사실 뭐 더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올라갈 거면은 비트코인이 최소 여기서 지금 찍어준 저점 39,480달러 여기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 여기를 이제 역회된 숄더가 나와 주려면은 여기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롱 최소 마지노선으로 잡고 좀 더 이제 반등을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하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하방이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봉의 양봉을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원웨이로 쭉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나, 그런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단기적인 반등 쪽에 무게감을 좀 두고 단기적으로 좀 상승 나올 수 있는 알트들 최대한 좀 찾아가지고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서 강력한 숏 스퀴징성 롱 반등 이런 게 나오길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인 건 맞습니다. 여전히 이 비트코인 주봉상으로 이 윗꼬리가 터졌고, 지금도 만약에 이번 주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 어느 정도 달아주고 마감하게 되면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한 팔을 더 이제 내려 찍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조심해서 매매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동안에 이제 많이 떨어진 알트들은 단기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고, 알트 펌핑은 다소 이제 주말에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금요일까지 금토일에 어느 정도 비트가 좀 반등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말에 좀 알트들 주워서 이제 단타 칠만한 알트들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알트들 최대한 잡아서 저희가 카톡방에서 제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제 비트코인이 24년 초반에 출발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굉장한 호재 뉴스, ETF 승인이 떴지만 이제 소문에서도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 투자 격언이 이번에도 맞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낙차가 큰 구간에서는 반등을 어느 정도 주면서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숏 위주로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 이제 낙폭 과대 구간, 저점을 깬 구간에서는 충분히 단기 롱도 이제 볼만한 그런 타점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점을 깨고 한참 좀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저는 이제 36,000달러 정도에서의 강한 반등 이런 거 주면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빠지는 정도도 결국에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빠지는 초반 단계라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음봉으로 이제 내려 꽂았지만 사실 가격이 무제한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리 떨어져도 이제 32,000달러에서는 브레이크가 잡힐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그리고 주말까지의 일단은 단기 반등은 좀 나올 만하지 않은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배팅을 해야 된다면 손절을 좀 확실하게 잡고 상방 배팅을 하고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숏을 잡는 방향으로 매매 관점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